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아이템 23 태그 달린 클래스보다는 클래스 계층 구조를 활용하라 입니다. 일단 태그 달린 클래스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책에서 태그 달린 클래스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중에 현재 표현하는 의미를 필드를 통해서 표현하는 클래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아래 예제 코드를 보시면은 피규어라는 도형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안에 이넘으로 이 도형이 어떤 모양인지 현재는 직사각형, 원형이라 두 가지가 정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해당 인스턴스가 어떤 모형인지를 나타내는 멤버 변수를 선언해서 이 도형이 지금 직사각형인지 원형인지를 상태를 나타내는 멤버 변수를 선언함으로써 이 변수를 이제 태그 필드라고 하고 이런 형태의 클래스를 이제 태그 달린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태그 달린 클래스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제 코드를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쓸데없는 코드가 많다. 이 부분은 해당 클래스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양별로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정의하고 그 모양별로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원 클래스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래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을 통해서 특정 모양별로의 처리를 분기하는 등의 의미 없는 쓸데없는 코드를 많이 파생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독성이 나쁘다. 이 가독성이 나쁜데요. 지금 직사각형이랑 원형 이 두 가지의 모양만을 표현한 클래스임에도 상당히 알아보기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생성자만 보더라도 이 생성자가 두 개의 생성자가 있는데 이 생성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직접 코드를 분석해서 봐야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가독성이 나쁜 부분이 단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모양별로 활용해야 되는 멤버 속성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멤버로 다 선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럼으로써 이 더블이라는 8바이트의 의미 없는 그 메모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메모리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필드들을 파이널로 선언하려면 쓰지 않는 필드들까지 초기화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파이널로 한번 선언을 필드들을 해보겠습니다. 네, 멤버들을 파이널로 선언하면 이 파이널 변수들은 생성 당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규약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각형을 만드는 생성자에서도 반지름을 꼭 의미 없이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쓸데없는 작업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형 생성자에서도 사격형에 쓰는 변수들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불필요한 작업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건 똑같이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5번째로 엉뚱한 필드를 초기화하더라도 컴파일러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원형 생성자에서 반지름을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에도 파이널 지울게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얘가 정상적으로 생성됐는지를 체크할 수 없죠. 또 추가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메소드 안에서 원형에 대한 타입을 정의하지 않았어도 컴파일러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메소드를 호출해서 런타임 상에서의 에러가 발생할 때 확인이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의 의미를 추가하려면 코드를 수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이런 삼각형이라는 모양을 추가하게 될 때 이 삼각형에 대한 이제 넓이를 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존 코드에 추가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럼으로써 기존에 잘 동작하던 코드들이 오류를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어떤 부분에 추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타입만으로 현재 나타내는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아래 제가 사각형이라는 직사각형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인스턴스만으로는 이 인스턴스가 직사각형인지 원형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 달린 클래스를 사용함으로써의 단점은 엄청 많은데요. 이 태그 달린 클래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좀 오류를 내기 쉽고 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객체 지향 설계 원칙에 솔리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중에 2가지를 좀 위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해당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규어라는 클래스는 직사각형에 대한 책임도 있고 원형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 외에 모양이 늘어나면서 책임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여러 책임을 한꺼번에 져야 되는 그런 위배의 사항을 원칙을 위배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이 클래스는 상당히 유지보수하는 게 어렵고 수정하면서 오류를 좀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펫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개방 펫의 원칙은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추가적인 동작이나 기능들을 좀 추가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 예제로 만든 클래스는 면적을 구하는 이 기존 코드를 수정해야지만 모양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 단점들을 개선하려면 클래스를 계층 구조로 변환해야 한다고 책에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객체 지향의 특징으로 이제 하나의 타입 하나로 다양한 의미의 객체를 표현할 수 있는 클래스 계층 구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태그 달린 클래스보다는 클래스의 계층 구조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 태그 달린 클래스를 계층 구조로 바꾸는 방법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루트가 될 추상 클래스를 정의한다. 이 부분은 이제 모양 원이나 직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좀 공용으로 공통화된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추상 클래스로 정의해야지고 도형이라는 추상 클래스로 정의해야지고 추상 클래스로 정의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태그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면서 태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로 선언한다. 이 부분은 원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메소드들이 공식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제의 아레아라는 메소드를 추상화해가지고 자식들이 재정의할 수 있게 선언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태그 값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제공할 수 있는 메소드들은 일반 메소드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예제에는 그런 메소드는 없는데 일단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통으로 사용되는 필드들은 루트에 올린다. 이거는 이제 위에 스타틱 변수나 공통으로 다른 도형들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변수들은 추상 클래스에 같이 정의하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루트 클래스를 확장한 구체 클래스를 의미별로 하나씩 정의한다. 이 내용은 이넘 타입으로 선언된 이 모양들을 구체 클래스로 하나씩 정의해서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층 구조로 바꾸는 방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피규어라는 제가 추상 클래스를 미리 정의를 해놨고요. 여기에는 면적을 구하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제공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클래스를 제가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으면은 추상 메소드를 정의하라는 컴파일러 단에서도 오류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의를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만들면은 직사각형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를 했는데요. 실제 오른쪽에 보이는 예제와 다르게 해당 클래스가 어떤 의미의 클래스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파이널로 선언해서 초기화되지 않는 필드들을 컴파일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 면적을 구하는 메소드는 이 직사각형의 이 클래스에 특정되게 구현을 함으로써 명확하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써 확장이 용이한데요. 여기에 삼각형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코드들을 수정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특정 도형을 추가하기에 함으로써 이전에 태그 달린 클래스에 비해 상당히 확장하기도 용이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층 구조의 장점을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단점을 거의 태그 달린 클래스의 단점을 거의 해소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태그 달린 클래스는 써야 하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거의 써본 적이 없어서 웬만하면 이런 태그를 달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계층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될지를 좀 고려해서 계층 구조로 좀 설계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서 웬만하면 태그 달린 클래스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좀 이 아이템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났고요. 혹시 좀 이해 안 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내용 정리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사기를 쳤죠. 본인이 태그 달린 클래스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얘기하는데 코드를 같이 봤던 내 입장에서 있었나요? 태그 달린 클래스가 많았죠. 굉장히 많죠. 저런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데 본인들이 못 느낄 뿐이야. 그게 객체로 안 보이거든. 객체 제한은 가장 어려운 포인트가 그거야. 내가 그래서 넌지시 이렇게 질문을 가끔 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를 객체로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객체화 시키는 게 그 일반적인 우리 코드 레벨에 있는 애들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안 되는 거야, 객체 지원은.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계층 구조로 바꿨을 때 이점에 대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아까 우리 첫 번째 만들었던 피규어 클래스 한번 가볼까요? 피규어 클래스에서 서밀티네이팅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 특정한 쉐입 그 형태에 따라서 특정한 형태에 따라서 면적을 구하는 이 기능 클래스잖아요. 여기에다가 트라이앵글을 대입했을 땐 트라이앵글은 어떤 생성자를 써야 되죠? 트라이앵글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면적이죠. 맞죠? 그러면은 랭스랑 위드스 사각형용 생성자를 똑같이 써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이제 정사각형 한번 해볼까요? 정사각형은 어떻게 되죠?
정사각형 만약에 스퀘어라고 해서 정사각형을 넣었다. 정사각형은 밑변이랑 높이랑 같은 그게 있으니까 하나의 변만 받아서 걔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정사각형은 어디랑 겹치죠? 생성자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서클용 생성자랑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예전에 스태틱 팩토리 메소드 사용해라 했던 게 이유가 뭐였지? 이렇게 겹치고 이런 것들 안 되잖아. 생성자 생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런 코드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쓰지 말고 그걸 계층화시켜서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지금 두 가지 예였는데 우리가 확장을 위해서 시도를 했더니 금방 무너지죠, 코드가. 말한 것처럼 또 실수할 수 있는 건 뭐? 에이리어처럼 다른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빼먹으면은 그거의 면적은 또 안 구해지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 우리 보고 있으면 코드에서 엄청 많이 쓰는 패턴이야, 이게. 자주 보는. 그죠? 네. 자주 보이죠? 그때 이 계층화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한 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들 다 반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아까 성렬팀장도 중간에 얘기했지만 뭐 SRP랑 OCP 얘기했죠. 에이리어 같은 코드가 이제 OCP에 제약적인 거야. 변경은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확장이 굉장히 닫혀있잖아, 폐쇄적으로. 근데 아까 계층화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클라이언트 변경하지 않아도 확장이 열린 코드가 나오죠. 피규어 생성하고 타입만 때려 박으면 되니까. 맞죠? 네, 이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누락된 거 없이 설명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사기친 거 빼고. 아 요즘 녹화하고 있는데 발언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성명팀장 코드를 한번 딱 돌이켜 보면은 저런 유형의 그게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번한 패턴이에요. 계층화 시킬 때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객체화 시키는 연습에 대한 게 부족하니까 그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막 도형이다, 도형이고 삼각형이야 사각형이야 이러니까 객체형이 쉽게 보이는 거지. 쪽에 만약에 뭐 드라이버다, 드라이버의 뭐 DLL 버전은 뭐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계층화가 잘 안 돼. 그죠? 네, 저렇게 한번 자기 생각대로 한번 코드 짜보니까 훨씬 좋아. 해봤어요. 집에서 해봤어. 확실히 이점이 있죠. 그리고 불필요한 막 메모리 같은 거 낭비도 안 하고 아까 얘기했던 가장 보수적으로 코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우리는 쟤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필요한 초기화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메모리를 낭비한다든지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작성해가지고 가독성을 해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 객체화를 해가지고 코딩을 하다 보면 코딩이 정말 즐거워진다. 너도 나도 편해진다. 같은 객체 지향으로 호흡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기지? 같이 일하는데 같이 코어하는 코드를 만드는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객체 지향 안 하는데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야. 네. 아무리 객체지향으로 저렇게 짜놔도 제가 만약 이해 못하면 저기다가 스위칭을 추가할 테니까 바로 다 망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체 지향, OOP 지향적으로 코딩한다라는 맥락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밑바탕 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 말해보세요 하면 사람들은 얘기 잘 못해. 객체 지향 프로그램 뭡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입니다. OOP입니다. 이런다고요. 이게 객체 지향이에요. 아셨죠? 우린 객체 지향을 학습하고 있는 과정의 한 파트를 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덧붙이실 분 있으세요? 네.
종료하시죠.